소개는 해야겠죠. 그래도 저는 10년째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황수훈이라고 하고요. 이투스에서 온라인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10년 정도 수업했고요. 이게 제일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요. 8월 기준 제 수강생은 3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고3이 130명이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운전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산에서 소위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갖고 있는 영어 단과 강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많이 듣는 수업이라서요. 지금 현재 130명의 고3 중에 6월 평가원, 아직은 9평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6평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3분의 2 가까운 아이들이 1등급입니다. 워낙에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한 40명, 50명 정도가 스카이를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대, 치대, 서울대를 두 자릿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지금부터 9평에 대한 난이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좀 두 가지식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이도 얘기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의미 없는 얘기가 난이도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4년도로 한번 가볼까요? 작년 6월 평가원에 우리는 절대평가라 퍼센테이지로 따집니다. 알고 계시죠?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1등급이. 보통 상대평가는 4%죠? 절대평가는 보통 한 7, 8, 요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1.23%였던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작년에 제가 아주 흥분하면서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쯤 되면 난이도 실패가 아니고요. 이건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아이들 인생을 장난친 거죠. 수학보다 1등급 받기 3배 어려운 영어 시험. 그거 왜 필요할까요? 미친 짓입니다. 이건 실패한 거고요. 9평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1%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수능은 몇 %게요? 말씀해 보세요. 전 무당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뒷걸음 치다가 뭘 밟았죠? 6.2%로 수능은 나름 맞췄습니다. 자, 올해로 와볼까요? 25학년도입니다. 자, 6평에 몇 %인지 혹시 아실까요? 19%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시험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문제죠. 한번 평균을 내보실까요? 올해 수능은 1%일까요? 20%일까요? 한번 19%에 배팅해 보시겠습니까? 아이 인생을 걸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6평 끝나고 아이들이 저한테 막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시험 맨날 풀면 저는 문제를 만들어서 수업합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평균 80점이 안 나와서 맨날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 1등은 97점 나왔어요. 당신 뭐야?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흥분하지 마라. 그건 수능이 아니다. 수능은 오히려 4, 5%일 것이다. 그러니 흥분하지 말고 지금 1등급 중에 절반, 3분의 2는 2등급이 뜰 거다. 라고 했는데요. 좀 입이 방정이었죠. 이번에 몇 %로, 이건 예측 맨날 틀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가장 낮게 보는 종로 같은 경우는 3%. 그나마 높게 보는 6, 7%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일부 넓게 잡았습니다. 틀리면 제가 민망할까봐요. 근데 이것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 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몇 %일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1.2보다는 높을 거고요. 19보다는 낮을 겁니다. 전문가답죠? 헛소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수험생들에게 이 난이도는 전문가들의 말장난일 뿐이고요. 내가 수험생입니다. 내 인생이 걸렸습니다. 배팅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수능을 대비할 수밖에 없죠. 저는 4에서 한 6, 7% 정도를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상식을 깼지만 저는 끝까지 상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절대평가라는 걸 할 이유가 없죠. 모순입니다. 이거보다 쉬우면 어떻게 돼? 10% 넘어가면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간 애들 모두 다 영어는 1등급입니다. 영어 시험은 빼도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맞추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또 이렇게 맞추지 않을까. 제 계산은, 제 수업은 4, 5% 정도를 대비한다. 그래서 니들이 만약에 92점만 맞아도 되는데 98점 나와서 기분 나쁘네 라고 하더라도 그게 맞지요. 선생님 덕분에 89점을 맞았네요. 이거보다는. 맞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수능 4%, 6% 정도를 대비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저희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절반 정도가 1등급일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가 1등급입니다. 자,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2등급 받은 아이들은 그 중에 3분의 2는 이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이상한데? 난 1등급인데 왜 내가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지? 라고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6평에 1등급 받은 애들 3명 중에 2명은 실제 점수 실력은 2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고요. 재수는 어떤 아이들이 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공부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왜? 나 1등급 받은 사람이야. 근데 수능에서 실수했어 라고. 그게 왜 실수가 아닌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맞다.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미신이 있습니다. 절대평가라는 이름 때문에 고1, 고2 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어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1등급한테는 영어 같은 거 공부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 진짜로 안 합니다. 나중에 19%가 되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언론에서 평가원이 끝나면 꼭 발표를 합니다. 교육부의 워딩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1번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추상적인 지문을, 고도로 추상화된 지문을 제외했다. 이게 꼭 나오는 멘트고요. 두 번째, 공교육만으로도 풀 수 있게 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이거죠. 지금 이게 2, 3년째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분이 이모 교육부 장관님이 킬러 문항 배제를 발표했을 때 예리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변별력이 떨어질 텐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보완하시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의 워딩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킬러 문항은 없앴지만 문제를 고도화하면 충분히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논리 독해를 20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요. 이거 해독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킬러 문항은 없애는데 문제를 고도화하겠다. 1년 만에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킬러 문항, 문제는 어렵게 내지 않겠다. 대신 답을 어렵게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자, 이걸 설명하려면 제 설명에서 한 번은 꼭 들으셨을 만한 얘기인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 실제 평가원 문제입니다. 중국의 냄비라는 말로 구현되어진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 이게 수능 지문, 평가원 지문입니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냄비, 냄비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겁다는 뜻입니다. 다시 쓸까요?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A입니다. 자,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 맛이 있달까요? 없달까요? 쉽게 말해 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뜨맛입니다. 뜨거우면 맛있다고요. 맛이 더 증가한다는 B입니다. 빨리 쓰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아이가 빈칸 틀리고 오면 야단치지 마시고요. 그 아이는 지금 17년째, 18년째 동네 보습학원 내신학원에서 서술형만 쳐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 틀렸다고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볼까요? 중국의 냄비라는 말로 구현되어진 맛의 결정체. 뭐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이 뭔 개소리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녹았을 때 그것이 비로소 설탕 범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읽다가 아이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닌 듯. 이건 무슨 국어 비문학도 아니고 뭔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죠. 17년 동안 내신만 한 아이들은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냄비는 뜨겁죠. 온도가 높습니다. 자, 맛의 결정체, 맛이 좋다는 얘기죠? 긍정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았답니다. 온도가 어떻게 된 걸까요? 올라간 겁니다. 다시 설탕 범벅이랍니다. 엄청 달다는 얘기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먹으면 엄청 달죠. 집에서 끓여서 마셔보세요. 토할 겁니다. 왜요? 0도에 맞춰진 맛이 100도가 되면 맛이 더 강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아이가 이해할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무식합니다. 평생 독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 문장을 읽고 2분 안에 이런 의미군 이해하는 아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수업의 포인트, 논리 독해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국 냄비가 맛의 결정체다. 아이스크림 녹으면 설탕 범벅이다. 같은 말의 반복. 패러프레이징이군. 무슨 말일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맛이 좋다. 온도가 올라가면 맛이 좋다에 반복되는 진술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에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보기 3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냉장고에서 갖거란 음식은 25만 명이 여기다 승을 겁니다. 무슨 냉장고가 왜 나와? 본문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게 답입니다. 냉장고는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빈칸에 답을 맞춰보실까요? 맛이 덜 강렬하다가 답입니다. 뜨거운 게 맛있으니 차가우면 맛이 없어야겠죠. 이게 빈칸입니다. 빈칸을 수능은 20년째 이것만 내고 있습니다. 전 20년째 이것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 때 또 내신에서 암기하던 아이들은 제 교실에 들어오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는 거야? 아주 국어 선생이야? 영어 선생이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말이 너무 빨라. 김정일 황승우 누가 말버릇이나 대회하네.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들어왔을 때 저거다. 저거를 맞춰야 빈칸을 맞추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동네 내신학원에서 외웠던 내신은 이제 끝내고 수능 공부를 해야겠구나. 2학년 겨울방학에 이거라도 깨달으면 얘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고3 아이들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실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처음 봐요. 신기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난 네가 더 신기하다. 어떻게 19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았길래 수능은 20년째 내는 걸 이제 처음 들어보니 넌 영어학원 안 다녀봤니? 다녀봤죠. 집 앞에 동네 보습학원. 뭐 했니? 깜지를 외웠답니다. 서술형을 5번씩 썼답니다. 엄마한테 맨날 단어 시험 떼찌떼찌만 한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을 볼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기서 19%에서 100점 나왔어요. 역시 나는 실력자. 근데 이제 4%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갑자기 영어가 좀 부족하게 느껴져. 이미 늦었지요. 이게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 왔던 요 얘기로 돌아갑니다.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비전문가 교육부 관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킬러 문항일까요? 아닐까요? 네, 킬러 문항이 아닙니다. 자, 여기 뭐가 있어야 킬러 문항일까요? 자, 실제 수능 평가원 EBS에 많습니다. 불교의 연기법과 양자 물리학의 상관관계 미치겠죠? 듣기만 해도 불쾌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론도의 반복 양식이다. 저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킬러 문항입니다. 이건 교육과정을 넘어섰죠? 이거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배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와, 냄비. 너무 어려운 단어죠? 아이스크림. 야, 이런 거는 저 민사고 아니면 풀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단어죠? 맞을까요? 이건 킬러 문항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맞출까요? 틀립니다. 아이들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엄마, 양자 물리학이 나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쳐먹겠어. 어떻게 했니? 그냥 대충 찍었는데 답은 어떻게 맞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뭘까요? 킬러 문항입니다. 자, 여기로 와볼까요? 이건 뭘까? 엄마, 단어 엄청 쉬워. 엄마, 아이스크림 얘기 나오고 엄청 쉬워. 이해도 잘 되고 해석 잘 됐어. 맞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문제는 쉬웠다고. 답은 틀렸지만 이해되실까요? 이게 바로 문제의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TV만 키면 쉬워졌다, 단어가 쉬웠다, 평이했다, 공교육을 할 수 있다 그 말만 나오는데 우리 애는 왜 자꾸 1등급이 안 되는 걸까요? 왜 자꾸 빈칸을 매일매일 틀리고 올까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래도 제 교실에 있는 애들은 야, 너 이거 재련수를 놓쳤잖아. 아이스크림 의미가 뭔지 모르지. 아, 깜빡했네요. 얘는 다음에 맞추겠죠? 예, 상당히 많은 아이들, 어머님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 학원은 집 앞에 있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분들은 아마 아이는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틀리고서 뭐라고 할까요? 아, 듣고 나니까 이해됐어. 실수라고 말할 겁니다. 더 가관인 건 맞춘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맞췄니? 왠지 의미상 3번 같았어. 대부분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우면 맞춥니다. 그게 실력이라고 착각하죠. 어려우면 손도 못 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이 설명을 아저씨 말전하네? 듣고 보니 그러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쌍팔년도에 하던 일을 아이들은 지금도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방학 때 또는 독서실에서 아이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중국의 냄비라는 말로 구현되어진 인바디드 과거분사 후치수식, 이거 쌍팔년도 어머님들 하던 거죠? 성문 무슨 영어로. 네,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단어 200개 외우면 선생님이 막 칭찬합니다. 쓰담쓰담. 그리고 막 난 영어 잘해, 성실해 라고 생각하죠? 네, 손도 못 댑니다. 이런 문제들. 자, 문제는 이번 구평에 이런 고도화된 문제가 4-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영어가 많이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올해 힘든 일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6평 때부터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할 게 많죠. 수학이 급하고요. 국어도 해야 되고요. 과탐의 계절이고요. 이제 한국사도 외워야 됩니다. 영어는 제일 만만하죠. 안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해도 별 티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영어는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무언가를 망쳐야 된다면 영어를 망치는 게 가장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망칠 각오, 망칠 결심을 하고 영어는 하지 않는 겁니다. 2달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만약 독서실에서 또는 동네 학원에서 지금도 단어 외우고 주어 동사 목적보 후치수식을 하고 있다면 영어를 1등급을 포기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고도화된 문제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시험장에서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아이가 고3인데 2학년 겨울인데 아직도 무슨 내신학원, 무슨 학교 전담 내신 그 교실에 앉아 있으시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 운전고 아이들은 제가 본의 아니게 내신을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요. 운전고는 2학년 때부터 EBS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고 2학년 내신은 제가 전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고 애들은 특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학년을 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다 방학 특강이나 고3 때만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저연고, 없는 학교를 하겠습니다. 저연고의 정격권 아이입니다. 어머님이 2번이나 제 설명을 오셔서 이 아이를 내 수업을 듣게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꼬셔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한 말, 영어는 뭐 글쎄 별로 도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머님이 특별히 간곡하게 정말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하고 통화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와서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가.
왜 엄마가 자꾸 괴롭히고 라리아 이 자식아 빨리 와 이렇게 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아이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가관입니다. 너 그동안 영어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들을 게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예, 가봤자 어차피 영어학원은 쓸모, 아이들 1등급, 아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등급 아이에게 영어학원의 쓸모는 뭘까요? 1번 자료 받으러 가는 겁니다. 기출문제. 2번 그래도 혼자는 못하니까 내신 때 그래서 숙제검사라도 떼찌떼찌 해주니까 관리 받으러 가는 겁니다. 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학원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관리를 하는 거죠. 타가소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훈련소의 기능, 문제를 풀게 하는 훈련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절대적으로 어머님들 이해합니다. 눈앞에 있는 내신 때문에 관리형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관리를 받는 건 1, 2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까지가 바로 내신에 올인할 때고요. 2학년 정도 됐으면 이제부터는 수능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1.0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뭐 할까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학원을 다닙니다. 네, 좋죠, 선생님들이. 그리고 1, 2학년 때는 내신 학원만 다닙니다. 고3이 되어서야 어디에 수능 학원 없나 그리고 둘 다 들어오시죠? 한 발 늦는 것 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저연고나 다른 학교의 내신에서 1점대 받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운전고에 3등급 받는 저와 3년 수업한 애들보다 절반도 맞추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거기서 저는 정시 게임은 끝났다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운전고가 정시를 많이 갈까요? 대중고 훌륭한 학교고요. 저연고, 백석고 다 훌륭한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운전고가 압도적으로 정시를 많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운전고 아이들은 1, 2학년 때부터 정시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3까지 유감스럽게도 대진고는 2학년 2학기까지 교과서만 쳐외웁니다. 대단히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3학년 때만이라도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수능의 의미가 있는 수업을 좀 듣게 하는 것이 이런 수능을 대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 2달밖에 안 남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요.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은 2달 잘 보내시고 애기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